일단은 중소형 쪽에서 다시 OLED와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가야 할 폴더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아이폰 출시 시기가 예년에 비해서 한 달 정도 밀릴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결국은 이제 올해 아이폰의 전량에 OLED 패널이 채택이 되면서 작년보다 OLED 패널의 그 출하량은 많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LCD 모델 하나, OLED 모델 2개 이렇게 출시가 됐었다면 올해는 앞에서도 잠깐 보셨겠지만 총 4개의 모델이 전부 다 OLED 패널이 채택이 됩니다. 패널 사이즈로 보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3가지 종류이긴 한데요. 여기에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작년 4,500만 대에서 올해 7, 8천만 대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겨우 500만 대 정도에 불과했던 LG 디스플레이의 출하량은 1,500만 대에서 2,000만 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 국내 업체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 플렉서블 OLED 시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업체들이 아주 위협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소형 OLED에서 지금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점점 신규 어플리케이션, 특히 폴더블이나 노트북 폴더블 이런 쪽으로 다변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가동률을 계속 유지를 견고하게 하는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대략 400만 대,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1,300만 대까지 시장이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에 갤럭시 폴드와 올해 상반기에 Z 플립 이런 2가지 모델이 나왔었고요. 이제 폴더블 그 라인업으로 보면 폴드가 좀 고가 정책 그리고 Z 플립이 좀 저가 정책으로 이제 전개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폴더블이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이 폴더블 시장에서 여전히 이제 BOE 같은 업체들도 뭔가를 해보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품질적인 부분에서는 기존 플렉서블 OLED는 그나마 할 수 있겠지만 아직 폴더블 시장에서는 품질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모토로라 그리고 작년에 출시했던 화웨이 같은 모델에는 BOE가 패널을 공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면 구동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필름 라미네이션이 들뜨는 이런 불량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특히 화웨이의 메이트 X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안내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영하 5도 시에는 사용을 금지하라.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BOE의 품질이 아직 폴더블에서는 경쟁력이 없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커질 폴더블 시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술력이 점점 더 부각될 수 있고 결국은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많은 셋업체들이 이 폴더블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폴더블 시장은 단순히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 접는 PC로도 점점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초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전자박람회인 CES에서 레노버 같은 업체들이 실제로 올해 하반기 정도에 접는 접는 PC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개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 정도가 되면 아이패드 일부 모델에도 하이브리드 타입, 기판은 글래스지만 그 인캡슐레이션을 글래스로 하는 게 아니라 플렉서블에서 쓰던 유무기 방막에 심필름 인캡슐레이션을 적용한 이 하이브리드 OLED 타입이 아이패드에 일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앞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다시 좀 OLED 시장이 확대되는 이 과정에서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폴더블 시장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좀 출시된 지가 좀 지난 S10 모델들이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도 거의 비슷합니다. S10, 노트 10, 이 기존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모델과 최근에 출시됐었던 이 폴더블 제품들을 비교를 해보면 물론 생산 원가는 폴더블이 당연히 비싸지겠죠. 근데 그만큼 또 가격도 비싸게 판매를 해도 수요가 어느 정도는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갤럭시 S의 플래그십 모델들, 노트 S 모델들과 폴더블 모델들을 비교를 해보면 S 모델은 매출 총 이익률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30에서 3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폴더블 제품들은 가격이 워낙 또 높기 때문에 GP 마진이 45%에 달합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폴더블
한 대를 팔았을 때 더 이익을 많이 챙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표 6번에 뭐 시기를 딱 정해놓는 건 아니지만 한 해 기준으로 대략 1000만 대 정도의 폴더블을 삼성전자가 팔았다라고 볼 때에는 지금 표 6번에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대략 15조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한 25%, 실제로 저희가 그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S나 노트 같은 기존 플래그십 모델들의 영업이익률을 10% 초반 내지 10% 중반 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약 10%포인트 정도가 더 높은 영업이익률로 가정을 해본다면 1000만 대 팔았을 때 무려 3.8조의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 폴더블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IM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이 대략 9.3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사업이 강화되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부, 5G 네트워크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실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무선 모바일로 판매되는 영업이익은 대략 8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8조에 삼성전자가 1000만 대 팔았을 때의 폴더블이 3.8조 정도라면 영업이익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규모거든요. 물론 기존 S나 노트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폴더블로 이동하는 카니발라이제이션 잠식 효과는 있겠지만 오히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플래그십 기존 모델을 한 대 파는 것보다 오히려 폴더블 한 대 팔았을 때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폴더블 많이 팔수록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점점 더 폴더블 쪽으로 전략을 강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기로는 내년까지는 이제 지금 현재의 S 노트 같은 모델들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아마 22년 정도가 되면 이제는 노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사라지고 노트를 아예 폴더블로 대체하는 이런 구조로 사업 전략이 펼쳐질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폴더블 시장은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삼성전자가 유리한 상황은 중국 업체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기술적으로 삼성전자와 좀 격차가 있고요. 애플이 그럼 언제 나올 거냐? 애플이 결국 이 폴더블에 들어오게 되면 삼성전자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애플의 폴더블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2년까지는 출시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이에 무주공산인 이 폴더블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전략을 강화해서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고 또 같이 삼성 디스플레이도 폴더블 시장에서 이제 판매를 확대하면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제 최근에 투자가 조금 이제 2017년까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다가 최근 들어서 18년, 19년 그리고 올해도 딱히 이제 중소형 쪽에서 증설이 없는 상황인데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다시 재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기존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셀 터치 내장형이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소비 전력인 LTPO 패널을 적용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캐파로스가 자연스럽게 또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커질 폴더블 화면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추가적인 보완 투자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설비 투자가 좀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1, 2를 보면 한 가지 방법은 A5의 신규 공장을 건설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올해까지만 진행할 LCD 비즈니스를 철수를 하고 그 설비들을 드러내면 결국 거기에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추가 증설을 하는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최근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수요의 불확실성 거기에 중국 업체들이 계속 이제 BOE 같은 업체들이 이 시장으로 진입을 하다 보니 굳이 신공장을 지어야 될 정도로 앞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나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여유가 있을 수는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 A5의 공장 건설을 지금 현재 중단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내년에 증설이 나타날 경우에는 지금 기존 LCD 설비들이 들어가 있던 이 공간에 이제 설비가 다시 교체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는 내년 투자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